세입자 명도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명도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비용이에요. 이사비용. 우리 양도세에서 내가 A가 B한테 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세입자가 있었어요. 이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있었고 B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이 세입자를 내보내야지만 나는 이걸 매수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참 난감하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양도할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인정되잖아요. 뭐 중개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인정이 될 건데, 그때 그럼 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들어가는 이 명도 비용, 이사 비용은 과연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 의무가 포인트예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굳이 세입자 뭐 이사 비용을 양도인이 지원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특이한 경우, 어떤 경우냐? 매수인이 나는 얘를 내보내야지만 이걸 매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면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라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보내야지만 이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특약사항에, 이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양도인은 세입자를 내보내야지만 이 계약이 성립한다 라는 특약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의무 비용이니까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필요경비로. 근데 요 이제 옆에 보면 부동산을 뭐 점유하기 위한 명도 비용, 요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 이건 매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경우. 내가 이거를 부동산을 3억에 사서 7억에 팔면 4억을 먹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 차익이라 그래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이 3억에 샀어요. 이것도 비용이죠. 3억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고, 그다음 여기에 들어간 뭐 취득세 이런 것들도 싹 다 비용으로 인정돼요. 비용 성격으로 인정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취득할 때, 내가 취득할 때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내가 취득하고 나서 세입자한테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몇 달 뒤에 이제 나갈 때 내가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줬다 이거죠. 그게 과연 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니다 이거죠. 의무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뭐 세입자한테 뭐 성의 표시한 건가?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세입자한테 기부한 거예요 이거 지금? 기부라고 할까요? 세입자한테 기부한 거예요. 이거 뭐 줘야 될, 왜 줘요 세입자한테 이사 비용을? 나중에 매수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그 세입자가 기존 건물자하고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 기부행위지, 이게 무슨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이 취득할 때 들어가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라는 거고,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 3억에 사서 7억에 팔았다. 4억을 먹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간 필요 경비들이 인정이 돼요. 뭐 취득세, 그 다음에 또 인정되는 것들이 이 자본적 지출이 인정이 돼요. 뭐 샤시 비용이라든지 보일러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우리 쉽게 말해서 취득세가 뭐 3천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쳐보죠. 뭐.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쳐보자고요. 그럼 5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3억에 추가 들어간 비용이 5천이니까 3억 5천에 사서
7억에 판 거니까 양도 차익이 3억 5천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를 많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이 경비는 자본적 지출은 인정이 되는데 수익적 지출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냐 과연? 자산의 내용 연수 연장 및 가치 증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자본적 지출이고, 자, 뭐 베란다 샤시, 그 다음에 거실방 확장 공사, 이거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베란다 샤시를 뭐 새로 했다, 가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일러 교체. 그 다음 시스템 에어컨은 이 천장에 달린 에어컨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본질이 올라가는 건데, 수익적 지출은 이거는 뭐냐면 그냥 현상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현상 유지 성격. 현상 유지 성격이기 때문에 뭐 벽지, 장판 이런 것들, 뭐 그다음 옥상 방수 공사, 타일, 뭐 변기, 욕조 공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설사 비용으로 썼더라도 나중에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난방 시설 있죠. 난방 시설을 보일러 교체 비용이에요. 보일러 교체 비용. 보일러 교체. 요거는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보일러 수리 비용이 있죠. 수리 비용. 수리 비용은 또 인정이 안 돼요. 보일러 수리 비용은 인정이 안 돼. 그 다음에 싱크대 교체 비용. 요게 인정이 안 돼요. 요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나요, 여러분? 아니, 보일러하고 싱크대하고 일반적으로 싱크대가 더 비싸지 않나요? 하여튼 뭐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일러는 이거는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해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것보다 라고 암기를 해버리시고, 싱크대는 야씨 싱크대 그냥 100만 원짜리 써. 뭐 싱크대를 1000만 원짜리 교체하고 이러냐. 싱크대 이거 인정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자고요. 참고로 보일러 수리 비용은 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보일러 2개, 싱크대에서 쟁점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이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리모델링을 맡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비용이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거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결제를 해서 전표를 받든지, 카드 전표를 받든지, 아니면 그 현금 영수증도 좋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요걸 받아야 돼요. 받아서 거래처는 이제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니까 내 주민번호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놔야 돼요. 1번을 택해도 좋고 2번을 택해도 좋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통은 이제 얘네들이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잘 인테리어 업자들이 안 해주려고 하면서 이거 좀 깎아준다고 하겠죠. 어쨌든 이걸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현실적으로는 영수증하고, 요거는 메모를 좀 하죠. 현실적으로는 영수증하고 견적서에다 중요한 거는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내역 요것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은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냥 영수증이야 뭐 얘네들이 써주는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 써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인테리어 업자들이. 그래서 영수증 받고 견적서도 받으실 거고, 이걸 현찰로 주지 마시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둔다고 하면은 나중에 요 세 가지가 세무서에 제출이 된다 그러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수증 받는 건 좋은데 이걸 현찰로 해버리니까 세무서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요거에 플러스해서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